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력 23년 의금부가 아뢰기를 곽희정 등을 조율한 공사를 대신에게 물었더니 영중추부사 심수경이 말하기를 본부의 조율이 마땅하다 하였고 회원 부원군 윤두수는 이 성남이 만일 매를 견디지 못하여 마치 무복하기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모욕의 죄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 발명하여 성남이 억울함을 펴게 되었기 때문에 곽희정에게 반좌유를 적용하여 결단하였다. 만일 이 성남이 죽은 뒤에 무고라는 증거가 나왔다면 곽희정이 어찌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이번에 유를 적용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은 실로 자세히 참고하여 알맞게 된 형률이다. 본부의 의율이 합당한 듯하다 하였고 좌의정 김응남은 곽희정이 비록 반역으로 고발하였으나 이미 드러난 단서가 없었으니 고발한 것이 무고이다. 전석하기는 곤란하니 본부가 유를 적용하여 죄를 결단하는 것은 의논의 여지가 없을 듯하나 성지가 이에 미치셨으니 이는 실로 형을 신중히 심의하려는 성대한 뜻이다. 옛날에 사람을 형벌하고 죽이는 데 있어 정과 법을 아울러 써서 혹 가벼운 죄를 무거운 벌로 처단하기도 하고 무거운 죄를 가벼운 벌로 처단하기도 하며 정을 참작하여 법을 정하였으므로 아래에 원통한 옥사가 없었다. 이는 형률을 쓰는 권형이 있고 법 밖의 뜻이므로 신하가 가벼이 논할 수 없고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려있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영의정 유성룡 판중추부사 최흥호는 병으로 수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전교하였다. 매양 후 유격의 자첩을 보면 말뜻이 불평스러우니 이로 인해 격분하여 다른 나라의 변을 빚어낼까 매우 염려된다. 천하의 이런 미세한 데서 일어나지 않음이 없으므로 전일에 내가 아직은 참으라는 뜻으로 말하였고 또 어제 병조 판사에게 친히 일렀다. 나의 지나친 염려는 아마도 크게 좋지 못한 일이 있을까 해서이니 비변사는 이 뜻을 알아서 형적을 드러내지 말고 후대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이를 비변사에 말하라. 협수 부총 병부의 자문을 보냈는데 그 자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왕 이정을 채방하여 방비에 편리하게 할 일로 이자합니다. 본년 11월 15일에 배신 평안도 병마 절도사 변응규의 치계에 만포 첨 절제사 유염의 정문에 본년 10월 18일에 본진의 통사 하세국 등 11명을 사임하여 유격부의 선유관 가정 양대조를 따라 건조에 가서 오랑캐의 동정을 비밀히 정탐하게 하였는데 11월 2일에 돌아왔다. 본인 등이 보고하기를 차임을 받아 건조에 가보니 누르하치 및 그 아우 소가 합정이 한성에 같이 있으면서 바이아우로 각체의 달자를 조발하여 날마다 성 밖에 나가 조련하고 또 달자를 널리 구하여 활, 화살 등을 만들고 있었다. 온화이의 달자 수대 길로 등도 이곳에 와서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서 은밀히 말하기를 누르아치 형제가 영년 1, 2월에 그대들 지방에 진격하여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바이아우로 인마를 조집하고 있다고 하였고 또 본의의 달자 수헤로가 말하기를 우리의 마법이 곧 말을 모아 전일 위원에서 당했던 원수를 갚으려 한다 하였다 했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유를 갖추어 아뢰니 이에 의가하여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정부의 장계 누르아치의 형제가 명년 1, 2월 사이에 본국의 지방을 침략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바야흐로 인마를 조련하고 활과 화살을 널리 만들고 있다는 통사 하세국 등이 정탐해 보고한 정황이 정확한 것 같다. 그러므로 다시 적당한 관원을 차임하여
협수 부총병부에 보내야겠으니 그대로 부총병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비밀히 채방하여 긴급한 소식이 있으면 밤을 새워 치부하게 하여 방비와 호응에 편리하게 할 뜻으로 가져 아랜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조사해 보니 본년 10월 6일 기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에 근래 오랑캐 주장 누르하치의 병세가 매우 장대하고 정황이 극히 교활하다. 지금 군사 무리를 모아 조선에 가서 살육을 자행하여 원수를 갚으려는 정황이 확실한데 조선이 알지 못할 수비에 소홀하여 불측한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자문안에 사리에 따라서 서북의 변방을 지키는 배신을 독려하여 멀리 나가 파수하고 엄근하게 방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부가 협수하는 예양, 관전 등처가 건주 지방과 매우 가까워서 일찍부터 위명이 퍼져였으므로 달로가 두려워하여 모든 호령을 잘 따름으로 통사 이 해룡을 차임하여 기부에 보내서 엄히 선유하고 겸하여 저들의 정황을 탐지해서 미리 방비하게 편히하도록 해주기를 빌었습니다. 지금 전의 사유로 당직이 살펴보건대 노추 형제가 명년 1, 2월 사이에 우리나라 땅으로 나와서 원수를 갚고 살육을 저지르기 위하여 지금 바야흐로 군마를 조련하고 활과 화살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통사 하세국 등이 정탐하여 보고한 정형이 정확하니 이미 저들이 우리나라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임을 받은 통사가 매양 범의 굴에 들어갈 수는 없으며 혹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얻는 바는 오직 거짓일 뿐이고 실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배신 성균관 하교 최형을 전차하여 자문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니 바라건대 기부는 그대로 부하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비밀히 채방하여 긴급한 소식이 있으면 밤을 새워 치부하게 하여 방비에 편히하도록 해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후 유격의 자문을 보면 함경도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탓하여 많은 말을 하고 조정으로 하여금 각도에 호령하여 매매를 편의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가벼이 허가하면 폐단을 끼침이 한이 없고 허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노할 것이니 매우 난처합니다. 무릇 교육은 반드시 양쪽의 값이 공평해야 물화를 유통할 수 있고 무역하는 이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화를 혹독하게 입은 뒤로 공사의 재력이 이미 고갈되어 도하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사소한 미국과 포목을 서로 매매하고는 있지만 생활의 어려움을 차마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외방이겠습니까? 화가 민간에서 반드시 쓰이는 물건이라는 것은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매할 즈음에 호응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그리고 성상의 하교가 이러하니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그 사세를 헤아려서 민간에 계유하여 힘이 미치는 대로 포목의 값에 따라 매매하여 군문의 후일을 서버리지 말도록 하라고 하면 무방할 듯합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사연을 잘 만들어 회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늘 호 유격이 전후에 보내온 자문에 불평하는 말이 많이 있으므로 신들도 미안하게 여겼는데 하교를 받으니 환란을 염려하는 뜻이 지극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격이 말하는 바가 대단히 따르기 어려운 것이 아니면 힘써 부응하여 그 뜻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접대 도감으로 하여금 각별히 후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7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성수이글 개성부 유수로 신식을 동부 승지로 조모읍 내섬시 정으로 최경선을 호주 좌랑으로 김신국을 겸 시강원 사서로 이봉우 도전을 사헌부 감찰로
최독립을 예문관 본교로, 박동망, 이정흠을 예문관 대교로 삼았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래기를 감찰 홍정은 본부에서 3번이나 서경을 건너뛰었으니 채차하소서. 경산 현령 이준의 첨녀를 본도의 조합영사 고언백이 현재 첩으로 삼아 데리고 사니 법으로 보아 상피해야 마땅합니다. 이준을 채차하소서. 이준이 부임한 지 이미 오래이니 고언백으로 하여금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처치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덮어두었으니 매우 무도합니다. 추구하여 취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8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운에 전교하였다. 방수환 제장 및 호종한 인원의 자제는 일찍이 전가에 관직에 제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직 관직에 제수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중에서 다시 뽑아서 오는 도목대에 일일이 실직에 제수할 일로 성전을 받들도록 하라. 전사한 사람의 자제는 별도로 반교 사목이 있으니 지금 거론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8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래기를 호종한 제신과 시종의 자제들은 처음의 전교로 인하여 보고 듣는 대로 거의 다 관직에 제수하였습니다. 아직 미처 관직에 제수하지 않은 인원은 갖추어 기록하여 아래입니다. 전에는 비록 친자제가 아니더라도 혹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관직에 제수하였는데 지금 또 아들, 사위, 아우, 조카가 아닌 사람에게 관직을 제수해 주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주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감히 여쭙니다. 방수한 제장으로서 이순신, 원균, 이억기 등의 자제는 그때 전교로 인하여 관직을 제수하였거니와 이밖에 두드러지게 공로가 있는 사람의 자제는 해주로 하여금 초록하여 개하한 뒤에 관직에 제수하게 하였습니다. 전사한 사람의 자제 중에 혹 관직에 제수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교에 따라 듣고 본 바를 아울러 서게 합니다. 이후로도 듣는 대로 관직에 제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8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두 중국 사신이 이미 외영에 들어갔으나 외적 청정이 아직도 도해할 의사가 없으니 그 흉무의 소지를 정확히 알만합니다. 지금 이 덕형을 통하여 호 유격의 말을 들어보면 그 관하의 사람이 적영에 있으면서 유격에게 품첩하기를 심유경이 거느리고 다니는 원역 이원이 외적에게 살해당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살상한 곡절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에 포로인 우리나라 사람이 적의 모의를 전통한 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운 말 같더니 지금에 와서 살펴보니 의심할 만한 형적이 없지 않습니다. 한가 16역의 반복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말만 믿고서 흉적이 만에 하나라도 물러가기만을 기다리고 방비하는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으니 생각에 이해 미치면 매우 한심합니다. 16경의 유경의 하인이 과연 살해당하였다면 황신이 반드시 알 것인데 아직까지 치계하가 없으니 아마도 중국 사람의 분모가 잘못된 소문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이 미처 듣지 못한 것인 듯 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급속히 황신에게 하서하여 자세히 탐문하여 계문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이 적이 만일 다시 발동하려는 계책이 있다면 반드시 대마도에 군사를 주거나 곡식을 쌓아두고서 오는 봄을 기다려 거사할 것이니 이 사이에 정령을 먼저 탐지하여 책응의 소지로 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쳐 돌아온 자가 대부분 바닷가에 있으니 그 중에 영리한 사람을 가려 중한상으로 매수하여 대마도에 들여보내서 저 외적이 군사를 모으는지의 여부와 조치의 형편을 정탐하여 오게 하는 것이 기이에 합당할 듯하니
이러한 뜻으로 도 채찰사에게 비밀이 하유하여 본도의 병사 수사와 같이 의논하고 주선하여 급히 들여보내어 기어이 실상을 얻어 계문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로 70권 선조 28년 12월 8일 병호 5번째 계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책봉을 주청하는 일은 극히 중대하여 일국 시민의 생각이 하루가 급하게 여기고 있으니 진실로 속히 다시 지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조정의 사체가 매우 엄하고 또 해부의 복제를 보니 미안한 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만약 번독함을 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황상께 아뢰다가 오히려 윤가를 받지 못하면 후일 반드시 매우 처치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정들이 같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이 덕형은 이 적이 떠날지 머물지를 기다리어 그 사세를 살펴보아서 사은 행차에 이 주본을 아울러 붙이자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하면 사은이 중하게 되고 주청이 경하게 됩니다. 사세를 살펴보자는 말은 일리가 있다 하겠고 아울러 붙이자는 것은 미안한 것 같으니 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대개 이 적이 도의하느냐의 여부는 열흘이나 달보를 넘지 아니하여 정확한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자신이 떠나는 시기를 물려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장수 제목은 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사람을 쓸 때는 마땅히 살펴야 한다. 사언은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청도 늦출 수 없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8일 병호 6번째 계사 영조참이 조유인이 상소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미말의 엄관으로 특별히 초천의 명을 받아 육부의 시랑에 임명되었으니 은총이 만극하여 갑기를 도모하는 겨를이 없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감히 이런 희망을 두니 망령된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이 젊어서부터 유학에 종사하였으며 노성하도록 성취함이 없는 것은 스스로의 분수에 진실로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온몸을 삼킬 듯한 8, 9개가 아직도 가슴속에 꽉 차 있어 오래면 오래수록 더욱 답답해지니 이것이 구구한 신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지금 과실을 별도로 열어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원근이 바람에 나부끼듯 일어나므로 백발이 노쇠한 신도 오히려 생기가 나서 죽은 제에 불이 다시 붙고 마른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아 풍부가 범이 산을 등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팔을 걷어붙이고 정자가 사냥하는 사람을 보고서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진시로 박옥을 안고 울듯 우울한 마음이 이미 고질이 되었기 때문이니 다른 것이야 무엇을 구함이 있겠습니까? 한번 관광하여 평생의 포부를 결판하는 것도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선조 때 신하, 권반, 신승선도 모두 무능으로 각각 참지가 되어 기무, 병술 두 해의 제과에 응시하기를 청하여 권반은 백전에 개선하고 신승선은 환갑에 장원하였던 것을 지금까지 성대한 일로 이끌고 있으며 성병조의 신하 이 장고는 가치하다가 마침 과장을 개시하는 날 반영되었는데 이미 정오가 되었으나 대왕께 호소하여 과거 응시의 판화를 받아 반드시 설치하였으며 중종조의 판서 홍경림은 당상의 풍기를 받게 되었으나 그 압이 이미 상소하여 면직시키기를 청하였으므로 또한 높은 성적으로 등과하였으니 이는 모두 일시 전도되었던 호골들의 뜻이었습니다. 전규가 없다면 어찌 감히 받아들여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례를 원용하여 소를 올리니 조종의 옛 헌장에 의하여 소신으로 하여금 대정에서 득이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되면 큰 바람을 타고 구말리 산공에 이르는 붕세의 등을 타고 청운의 아득함에 이르러지는 못하더라도 요행이 한 과거에서 백발이 되도록 부지런히 힘써 공부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그런 뒤에야 신의 심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바야흐로 극심한 때에 시대를 구제해야 하는 계책은 들이지 못하고 감히 명예를 다투는 한 가지 일로서 면류 아래에 번독하게 하였으니 옛 사람들에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집니다 하니 소원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유조인은 성질이 자량하고 많이 배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소문났었다. 평생에 과거급제를 몹시 좋아했으나 여러 차례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만일 나로 하여금 시장에 들어가게 하면 비록 개구멍이라도 피하지 않겠다 하였으므로 들게 여기는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70의 희수 나이에 육조신랑의 뱃슬은 그가 미천한 처지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얼굴 두껍게 술을 2번이나 올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른바 천금 나가는 구슬을 깨뜨리고서 깨어진 솥에 마음을 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양남의 방수하는 사람의 가속에게 명절 때 음식을 제급하는 일에 대해 이미 계하하셨는데 성은이 이에 미치시니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황씨는 오랫동안 적진에 있으면서 근고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 어미가 강화에 머물러 있으니 방수하는 사람의 가속을 대우하는 예의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주인을 죽인 적 원복을 죽음을 사형시키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1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아산현의 진달래꽃, 살구꽃이 곳곳에 피고 보은 평택 남포의 천둥 번개가 크게 쳐 여름철과 같다고 관찰사 박홍로가 계문하였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1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전참의 유조인이 문과 별시에 응시하고자 하여 소울을 올렸는데 위에서 특명으로 소원대로 하게 하셨으니 그 진작시키려는 의사는 지극합니다. 그러나 신들이 대전 제과주의를 삼고해보니 문무관은 통훈 이하, 생원 진사는 통덕 이하의 응시를 허락한다 하였습니다. 이미 선왕이 정제로 삼았으니 당상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음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유조인이 감히 곤반 신성선을 끌어대어 증거로 삼았으나 이는 모두 광묘주 때 법제가 정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그것을 끌어대어 전례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어찌 한 유조인을 위하여 금석 같은 선왕의 법전을 허물어뜨렸어야 되겠습니까? 그의 상소를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1일 기요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묘호를 중국이 모르는 바가 아니나 만일 전파되면 미안하니 앞으로 살펴서 하라.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1일 기요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일 하 도사 등이 포화를 화매하고자 할 때 시장에 은이 없었으므로 군향청에 저축한 은을 내어 쓰고 그 값은 시가에 따라서 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이미 계하하였으나 화매를 중지하였기 때문에 은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 도사 등 두 사람이 그 사물을 도로 팔려 하는데 중국 관리가 사적으로 무역하는 일에 관가해서 알 바가 아니나 이 사람들이 군문의 명령으로 와서 화포를 주고 화매하는 일도 또한 우리나라의 말을 따랐으니 후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이 없다고 하여 사사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미편함이 있을 듯하니 지금 시민의 소원에 따라 군향청의 은을 헤아려 주되 값은
전에 계한 대로 시가에 의하여 쌀로 받아 꿀량에 보충하면 공사 양쪽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사사무에게 관은을 대출하는 것은 사리에 잘못이 있는 듯하다. 이 은이 군문이 화매할 때는 숨겼다가 도사가 사사무역할 때는 나타나니 은의 동정과 숨고 나타남에도 때에 따라 다르구나. 그러나 아랜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1일 기유 다섯 번째 기사 윤유기를 사헌부 장령으로 이형욱을 사헌부 지평으로 우준민을 성균관 사성으로 정기원을 사관은 헌납으로 윤돈을 홍문관 부교리로 강연을 겸 시강은 문학으로 이심을 시강은 문학으로 남이신 송준을 예주 정랑으로 김택룡을 성균관 직강으로 권경우를 사관은 정언으로 오백령을 병조 주하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송준을 사관은 정언으로 신설을 시광은 사서로 삼았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변응진이 서계하여다. 신이 지난 11월 21일 중국 상사와 일시에 밀양에서 양산에 도착하니 평행장, 의지 등이 군사 1천여 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마중하였는데 군용이 엄숙하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여서는 수삼일 동안 중국 사진 앞에 와서 배울 의사가 전혀 없고 다만 불사를 한다고 일컬으면서 그들끼리 그 안에 모여 있을 뿐이었으니 대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예가 그다지 존경스럽지 않았습니다. 현재 있는 적의 소구를 탐문하였더니 안골포에 2천여 명, 가덕에 1천여 명, 죽도에 6, 7천여 명, 서생포, 임랑포에 각 5, 6천 명이 있었으며 군사를 철수하는 기별은 병조신이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여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이 친히 듣고 본 바로는 동네 백성 등의 말에 지난해에 환자를 반분을 수납하고 금년에 3분의 1을 수납하여 곳곳에 곳집에 두지 아니하고 곧실어 나르니 이것은 장차 철수할 조짐이다 하였습니다. 또 정박하고 있는 배의 수효는 신이 직접 보았더니 겨우 60여 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3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문무가 별시의 초시를 시행하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3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사슴시정 황신이 치게 하기를 정사가 적의 영내로 들어간 뒤로 16일이 날마다 병을 핑계하고 여태까지 정사를 뵙지 않고 행장 등도 유격이 나온 뒤에 정사를 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3일이 지났는데도 모두 뵙지 아니하니 심히 괴이합니다. 어제 외장 작우 위문이 이 언사에게 사적으로 이르기를 평조신이 돌아오는 시기는 다음날 초순경일 것이다. 선사는 세전의 길을 뜰 것이고 청중도 먼저 철수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의논이 있으니 어떤 이는 제진을 다 철수하려 하고 어떤 이는 일진을 머무려 두어 여기에 있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대개 양사가 외영에 들어간 뒤로 다시 등대하는 일이 없고 외인들의 기색도 매우 태만하여 전일과 다릅니다. 앞으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13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정사 첫반사 김수가 치게 하기를 남호정의 취부에 지난달 30일 아침에 16격이 처음으로 정사를 뵈러 오자 정사가 방 안으로 불러들여 대반하였고 유격이 또 친히 경수 예단을 받들어 올렸는데 모두 엄식물이었다. 유격이 돌아간 지 오래지 않아 정사도 따라가서 유격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이어서 부사의 처소로 가서 유격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3경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초하룻날에 양사가 조절예를 행하려 하자 16격의 정성, 행장, 현소 및 외의 소장 5인을 거느리고 왔다. 중국 사신 일행이 조절예를 먼저 행한 뒤에 유격의 외장 등을 이끌고 1배 3 고두를 행하니 양사가 절을 받들고 들어갔다가 조금 뒤에 도로 나와서 당에 좌정하자 유격이 보기를 청하여 예를 마치고 나서 정성 등을 불러 나오게 하니 정성, 행장, 현소가 정사에 올라가서 기둥 밖에서 사고두를 행하였다. 정사가 행장 등에게 이르기를 지금 황제께서 금인과 고칙을 하사하여 너희 관백을 일본 국왕으로 봉하였는데 너희들은 보고 싶지 않은가? 하니 정성 등이 보기를 청한다. 또 말하기를 금인과 고칙은 곧 관백과 같으니 너희들이 관백을 보는 예로 예를 행한 뒤에 보라. 내가 일본이 예를 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보고자 한다 하고 양사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곧 금인과 고칙을 가지고 와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정성등을 불러오게 하니 정성등이 정사에 올라가 그 나라의 견례를 행한 뒤에 현소가 금인과 고칙을 받들고 보았다. 행인이 외인들을 불러 보이려고 외줄로서 보고자 하는 자는 들어와 보라 하니 보기를 다투는 외인들이 요란하여 안정되지 못하였고 금인과 고칙을 본 자들은 모두 웃고 뛸 듯이 기뻐하며 나와서는 서로 말하는데 사뭇 기쁜 기색이 있었다. 현소가 고명을 가지고 번역하여 말하니 행장, 정성 등이 모두 꿇어 앉아서 듣고 한참 있다가 파하였다. 유격이 양사에서 먼저 고하기를 외인이 천성이 번거로움을 싫어하니 그들과 강화하지 말라 하였으므로 양사가 끝내 외적에게 빨리 떠날 것인지 더디게 떠날 것인지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고 파하였으니 심히 통안스럽다. 이날은 정사의 생일이므로 행장이 수리에로 닭, 노루, 생선, 술 등의 물건을 보냈는데 정사가 이를 받고 이어서 부사와 배를 타고 논이었으니 대개 타고 도예할 것을 살펴보기 위해 비에 올라왔다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